이것도 박스 같은 거 안 쓰면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 입고 왔고 중고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근데 차이 그거- 나는데. 이것도 박스 버려도 되지. 그래, 버리자. 너무 속 시원해. 빅박스를 좋아하시는군요. 기사를 몇 번 좀 자주 다녔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약간 옛날 안 쓰는 짐들도 막 다 같이 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이삿짐 센터분들 이제 잘 사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약간 짐이 많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 오. 네. 저희가 똑같은 이사 업체를 이용해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싸주신 거 그대로 베란다에 있던 게 또 그대로 이사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좀 비교를 하시겠네요, 그거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아내분이 신청 주실 때는 포인트가 정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남편분이 좀 정돈된 삶의 장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사진은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긴 해요. 집을 네, 봤을 네. 때. 아마 네. 손님이 오셨을 때도 깔끔하다고 할 집이거든요. 예. 근데 남편분의 공간에 장을 열었을 때는 정리가 안 돼 있긴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거고요.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댁은. 그래요. 두 분의 생각을 좀 조율할 필요가 좀 있어서. 예. 남편분은 정리를 좀 잘 안 한다 생각하시긴 해요. 뭐 좀 시간도 잘 없고 네. 네. 제가 정리를 나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하다가 보면은 그냥 다시 어지럽혀지고 제가 정리 요령이 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또 집 청소 하다가 제 방 조금만 어지러우면은 또 제 물건을 그냥 다 갖다 그냥 장롱 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더 그게 이제 막 섞이면서 더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박아놓고 필요하면 찾아 쓰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살만했던 것 같아요. 예. 아내분은 조금이라도 이게 한 몇 시간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무조건 치워야 되는 스타일인가요? 그때 남편 옷장에 집어넣은 거 네. 제 손님이 와가지고 남편은 방 정리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옷장에 넣었는데 네. 그런데 남편은 그걸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살아요. 그죠. 네. 일단 넣어 놓으셨으니까. 예, 네. 예. 남편의 공간에서 이걸 어디 놔야 되는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어놨어요. 지금 딱 옷장만 보면은 두 분의 아예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선생님만의 옷장 공간은 내 스타일대로 정리를 딱 잘 해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분하고 주말이나 시간 날 때 같이 하잖아요. 선생님 옷장처럼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네. 계속 혼자 정리 못하니까 네.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네.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장기나 오시는 건 괜찮다고 동의해가지고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네. 남편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아내분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분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전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조금 너저분해도 저는 상관없는데 이 정돈된 환경이 주는 뭔가 여유로움과 시간적으로 세이브되는 것도 있는 걸 좀 알아가지고 그렇게 정돈되게 사는 거고요. 너저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아마 남편분도 조금 너저분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아마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건데 아내분이 바라봤을 때는 그 너저분함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와이프 잔소리 하는 게 스트레스여가지고. 아, 선생님이요? 네. 근데 내가 항상 정리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근데 그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또 남편분 입장에서는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저 나름 좀 써야 될 물건들 막 버리겠다 아니면 이거 왜 샀냐 이제 뭐 이제 하도 그런 얘기 계속 그죠, 나오니까 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도와주겠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아마 저랑 한 다음에도 선생님 두 분 살면서 평생 할 건데 그건 남편분하고 말고도 아이랑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은 애초에 시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남편하고 아이는 선생님하고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스타일대로 와이프한테 똑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 둘이 집에 거주하더라도 아내만의 스타일을 조금 존중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본인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알고 남편도 아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청소를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집에서 그나마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만족하는 집이 유지되려면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주기적으로 좀 청소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뭐 주방 청소 내가 할게 하면은 남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아마 아내분이 청소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워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줄고.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청소에 대해서 좀 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남편분도 혼자서 이것저것 청소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내분이 다른 데 정리정돈도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여기서 본인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저도 약간 청소할 때 이런 표면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 방에서의 저의 스트레스는 남편 방은 물건이 많으니까 청소를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원래 둘 다 게을러인데 네. 상대적으로 와이프가 덜 게을러. 그래서 그래서- 게을러서 좀 정리를 해놓으면 금방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랬으면 이게 좋겠어요. 청소랑 정리가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네. 정리를 잘해놓으면 청소도 좀 더 하기 쉬워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물건도 눈에 보여서 불필요한 물건도 치우게 되고, 생각보다 필요 없는 거네? 이걸 알게 되거든요. 둘 다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남편분 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깥에 봤을 때도 뭔가 너저분해요? 옷장 말고요. 뭐 그렇게 넣어보지는 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게임 패드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그냥 책상에 올려놓는데 네. 와이프가 항상 그거를 안 보이는 데다가 집어 놓는다던가 발 마사지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꼭 이거를 어디 스튜디오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다거나 네. 그런 거 사소한 거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돌아가야 돼서 바닥에 있는 거를 올려놔야지 청소기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리는 거고, 책상도 닦으려면은 게임기가 있으면은 그게 불편해서 그 사이에 넣어 놓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냥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없고 그냥 책상에 다 올려 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책상 위를 닦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매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진짜 하얗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면은 닦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닦을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닦진 않아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위에 물건을 둔다든지 하는 거는 뭐 평소에 냅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냅두는데 네. 로봇 청소기 올라오는 그것만 이제 바닥에 있는 바닥에요? 수틀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친구들 오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맨날 뭐라고 하던데. 제 친구 최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남편 위에 올라 있는 걸 제가 옷장에 넣어놨어요. 아내분도 아시겠지만 일할 때는 더 여유가 없어서 더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혹시 뭐 다시 뭐 복직이라든 일을 하시게 되는 날이 오나요? 한 2, 3년 후 정도. 2, 3년 후? 네네. 그러면 2, 3년 뒤를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들은 네. 게으른 그쵸. 그거여서, 네네. 본질은 게으른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르기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다른 거죠. 난 일이 좀 더 중요한 거죠. 일 하실 때는 집이 좀 너저분해졌다는 거는 당장 집보다는 일이 더 우선시하니까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100을 일에 다 쏟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집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일에 쏟을 거를 집에 쏟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 100을 밖에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로 집에 정돈할 에너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일했을 때 입장을 하니까 남편분이 좀 정리를 못 하더라도 지금은 선생님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서포트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지금 2, 3년 동안 선생님이 일을 안 하신다 했으니까 이때 남편분랑 호흡을 좀 맞춰야 돼요.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일을 같이 다시 하게 될 때 요 정도 해서 그렇게 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꽤 노력을 해야죠. 2, 3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왜냐? 집도 더 좁아졌잖아요. 이전보다도. 네. 그때는 더 넓은 집에 살았었는데 너저분했다는 거니까. 그땐 둘이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네. 그쵸. 그때는 네. 막 배달 음식 먹고 시켜 먹고 안 치우고
안 치우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밤에 뭐 먹고. 그때 두 분 다 혹시 주말에도 일을 하셨어요? 저는 토요일에 일했었고, 네. 월화수목금토. 네네네. 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부르면 네. 저희 집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음에 안 오시면. 다음에 안 오고 계속 새로운 아. 사람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네. 어차피 너무 일이 그분이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네. 청소라든지 정리를 도움 받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리가 좀 전반적이 돼 있거나 청소가 돼 있어야지 이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이게 산더미면 그분도 힘들어서 선생님도 만족스럽게 못할 거예요. 아마 이게. 나중에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취약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는 일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그거를 별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은 정리나 청소를 뭐 영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사 올 때 네. 그때 이제 영상으로 좀 봤어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어느 정도 그 관심은 가질 필요 있어요. 네. 관심 너무 안 가지면 아내분이 힘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괜찮거든요. 나중에 아내분 일하시면 네네. 그때 관심 안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내분이 또 에너지 100을 회사에 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집에 대해 관심이 낮아질 때 남편분이 회사에 80을 썼고 20은 집에 쏟는 거죠. 요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게으른 성격이어서 네. 한 번 딱 정리해 놓으면 네.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생각하기에도 두 분이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게을러요. 저는 게으르고 에너지가 되게 없어서 네. 애기 보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뭐 와이프는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에는 그냥 쉬기 바쁘고 뭐 예를 들면은 남은 일 처리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을 뭐 이제 가정일에 뭐 그렇게 쉽게 쏠 수는 없었죠. 네. 선생님이 그럼 출근하실 때 밤에 보통 오신 편이에요? 조금 야근이 잦아요. 야근이 오. 잦고 어쩌다가 주말에도 나가서 일할 때도 있고요. 네.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신경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딴 거 하기 싫고 그냥 그렇죠. 제가 딱 쉬는 거 뭐 그냥 노는 거 네. 아니면 자는 거 이것만 하고 싶지 이게 정리까지 하려면 너무 이제 일을 한 번 더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엄두가 사실 안 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집에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출근도 의무적으로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것도 좀 의무적으로 네. 회사점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내가 안 하면 동료가 힘든 것처럼 집에서 내가 안 하면 어차피 동료잖아요. 네네네. 평생 함께 할 동료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동료를 위해서라도 내가 코피를 썼더라도 조금 더 움직이는 거죠. 맞는 사실 것 이게 정돈이 돼 있으면 퇴근해서 한 15분만 해도 꽤 효율적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네, 15분.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다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해놓으면 이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도와준다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처음에 좀 그런 엄두를 내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한 번에 몰았다가 하면은 뭐 진짜 반나절 막 하고 막 물건 버리는데 막 순수레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만 드니까 일단은 그렇죠. 화장실 청소도 뭐 한두 달 만에 물때 빼기 너무 네. 힘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기 싫다는 느낌이 딱 들고 와이프 뭐 도와준다고 해도 일단 눈이 일단 도끼 눈으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죠. 네. 아니야, 나 이번에 도와준다고 할 때는 도끼는 아니었어. 혹은 목소리가 격양되겠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저 애기 보고 애기 보면 일단 시간 다 가고 남은 시간에 그냥 운동하고 저는 만약에 아내분이 애기 보면은 남편분은 남편은 게임해요. 저기 플스5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강 큰 남자라고 할 수 있죠. 네. 평일에는 거의 뭐 하시기 힘드셨으니까 네, 휴식은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거의 제가 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남편 뭐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거 크게 터치 안 하는데 제가 느낀 걸로는 제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보이고 남편은 또 출근하고 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따지면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집에 생각보다 정을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이게 집을 많이 정을 쏟고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사람도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처럼 집도 보다 보면은 이 물건이 생각보다 필요 없는 물건인 것도 보이기도 하고 청소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거 보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인테리어 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집이 아마 청소 같은 거 잘 안 해도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인테리어가 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지 쌓이고 구석구석 청소될 걸 안 하고 가면 더러워지고 색바라고 물건 쌓이면 언젠간 더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할 거라든지 뭐 계절별로 할 거라든지 요거를 좀 관심 갖고 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 메인적으로는 선생님네는 그 옷장 안쪽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 장 안에 문제 있는 거를 좀 같이 좀 할 거고, 그거는 아내분하고 두 분하고 좀 호흡 맞춰서 하는 거를 제가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같이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런지 뭐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뭐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건 네, 아내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집이 뭐 엄청 너저분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분이 바라보는 시야를 좀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집에 대해서 나는 100점을 원해가 아니라 8, 90점이어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내분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덜할 거고,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도 바뀔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네. 남편분 정도만 해도. 네. 이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게임패드를 쓰고 책상 위가 아니라 어딘가에 제자리 뒀어요. 그럼 전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내분 봤을 때 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닦고 넣지라든지 이걸 더 좋은 자리에 놔두지 이렇게 생각이 끝도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집에서 볼 때 이게 정말 뭐 안정과 완전 직결돼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보는 거죠. 보통 부부들이 신혼 초 때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막 치약 쓰는 거. 진짜 서로 따로 살다 왔다가 나는 치약을 끝에부터 짜서 쓰는데 왜 너는 중간부터 짜서 쓰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막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엄청난 안전하고 뭐 그게 특별히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서로 성향 차이니까. 그거를 조금 서로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아내분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전에 이제 바깥에서 일했던 게 없어져서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그때는 신경 쓸 게 크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차피 보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신경 쓰던 게 없어지고 집에 대해서 신경 다 써버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또 바깥에 회사 일 했던 것처럼 뭔가 따로 전환해서 생각할 것도 필요하다. 네. 얼마 안 키워봤지만 느낀 거로는 확실히 혼자서 애 키우면서 뭔가 전반적인 집 관리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두 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볼 때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칠 날이 올 것 같아요. 하다가 방전되는 거죠. 뭔가 혼자서 일 갈고 하면 달성할 수 있지만 지칠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리고 제일 문제인 그 드레스룸 얘기를 하자면 30평대에서 20평대로 넘어왔잖아요. 제일 큰 차이가 보통 20평대 3인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일단 줄었잖아요. 저도 지금 20평대 3인 가구인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분 방이 서재이자 드레스룸이자 좀 섞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뭔가 문 여는 것도 좀 불편하고 맞아요. 뭔가 좀 너저분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낮게 하려면 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문 열기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 열기 불편한 쪽에 덜 쓰는 옷이나 덜 쓰는 기타 용품을 거기 넣어놓는 거죠. 네. 문을 덜 여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책장 뭐 굳이 다른 데 적합한 위치가 없으면 거기 2대 그쪽에 덜 쓰는 걸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볼 땐 정리에 대해서 이제 좀 늦게 관심 가져서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네. 잡동사니 정리가 좀 어려워요. 네. TV 여기, 냉장고 여기 딱 위치가 있는데 작은 것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소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잡동사니를 정리를 잘 하려면은 두 분이 얼추 얘기를 하고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편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주 쓰니까 책상에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별히 문제될 게 아니면 남편분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편분 물건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내분이 신경을 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잡동사니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잡동사니가 전반적으로 방치돼 있어요. 제가 볼 땐. 네. 그거 외에 큰 물건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3명이 다 들어가기도 조금 공간이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좁아 보인다. 영상으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숨 막히겠다가. 여기 걸어놓은 옷은 지금 계절에 입는 옷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출퇴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자주 입는 옷. 자주 손 닿는 걸로 네네. 근데 대중이 없음. 잘 안 입는 것도 섞여 있어요. 남편분은 이거를 좀 치우고 싶다 했죠? 저 이거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지금 이 옷장을 잘 활용하면 이거는 무조건 없앨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만약에 없애면 자기가 옷을 항상 옷장에 걸어 놓을 수 있어야 돼. 차라리 저게 있어서 오히려 더 자꾸 걸어놓는 것 같아요. 이걸 없애면 퇴근하고 입었던 옷을 둘 때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스타일을 써야 돼요. 네. 그걸 자신 있으면 이게 없어도 되고요. 스타일러 활용해야죠. 또 비싸게 주고 사는데. 이게 지금 방 크기 대비 크긴 커요. 이거요, 옷 하나하나 빼서 거실에 두시고요. 네. 남편분이 봤을 때 이게 다 있는 옷이면은 일단 여름, 겨울 외투르게 좀 분류해 놓으세요. 아내분하고 같이. 이거 있잖아. 이것도 박스 같은 거 안 쓰면 정리했으면 좋겠어. 되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팔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박스 보관해? 근데 되팔 대비해서. 그냥 안 파실 거니까 박스 치우는 방향으로 하시죠. 네. 근데 왜 되팔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왜 놔둔 거야? 모든 전자제품은 되팔 거에 대비해서 박스를 항상 보관을 하는데 플스는 팔고 싶지 않긴 한데. 예. 이게 옷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동사니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일단 잡동사 다 뺄 거예요. 네. 잡동사니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아마 덜 쓰이고 거의 안 쓰는 게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안 쓰는 거 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플스박스도 사실 없어도 될 거거든요. 이런 걸 다 뺀 다음에 의류를 다시 재배치할 거예요. 지금 의류가 좀 너저분한 게 외투랑 반팔, 정장류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분류를 좀 할 거예요. 두 분 옷 좀 보고 계세요? 제가 갈 테니까. 이사 오고 나서 이번 여름에 안 입었던 옷이라든지 남편분도 손이 안 갔다 여름 옷이 있으면 그대로 빼세요. 자기가 여름옷 이거 아니야? 여기 있지. 옷이 별로 없긴 한데 혹시나 몇 벌 더 뺄 수 있으면 빼시고. 이런 거 이제 안 입겠지? 이제 이런 거? 안 입겠지? 너무. 이거는 이제 좀 낡아서 안 입는 것 같아. 그럼 빼셔도 돼요. 거의 안 입는 옷 둬야 될 것 같아. 입는 거. 그러니까 안 입는 거는 집에서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는 빈도,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출퇴근할 때 정장을 많이 입으면 저게 두면 안 되고, 정장을 덜 입는다 그럼 정장을 거기 둬도 되고요. 남편분, 아내분하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네. 가방 여기서 내가 다 맨다. 그럼 이건 다 두는 게 맞고요. 여기 낡은 게 있고 덜 매는 가방이 있으면 빼면 되는데, 이게 내 스스로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내분이 봤을 때 잘 안 매는 가방이 확인하면 그걸 대화를 나눠서 빼면 되거든요. 네. 멀티탭 같은 것도 너무 많죠. 이게 멀티탭도 평생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화재 위험성 좀 줄어서, 오래됐다, 좀 먼지도 너무 많고 하면은 버려도 돼요. 네. 네. 한두 개 빼고 버릴까? 멀티탭. 새거 하나 빼고 나머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여기. 빼고 버리라고? 한 10년 된 것도 있어. 그래, 맞아. 그러면 네. 이것만 놔두고 버릴까? 지금 옷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네. 네. 두 분이서 그거를 좀 빼고 계셔보세요. 네. 그것도 종량제인가? 멀티탭은 종량제예요. 아, 네. 이거 되게 오래된 거라서 문제 있을 것 같고. 근데 자기 이거 알아? 이런 택배 이런 쓰레기줄까지 들어가 있었어. 자기야 이거 버릴까 이거? 그걸 버려서 그거를 새 가방으로 옮기자. 그럼 걔는 버려도 되잖아. 그럼 이거 여기로 옮겨? 왜 옮겨? 이거 안 맬 것 같아? 이거 맬 일이 없더라,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여기 둘게. 자기야 이거 박스 버려도 돼? 잠깐만. 그럼 박스요? 얘 부피가 큰데 잠깐만. 이거 하나 입고 없고 중고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근데 차이 그거- 나는데 근데 안 파실 거잖아요. 안 팔 거야. 이게 뭔가 박스가 항상 있어야 마음이 놓이긴 하더라. 근데 그 부피가 너무 커서 네. 얘도 그냥 버리는 걸로 할게요. 그 차지하고 있는 저 3만 원 값 이상일 수 있어요. 맞아. 그쵸. 예, 이게 집값이 뭐 싼 건 아니니까. 네. 자기야 이거 수건 다 버린다? 이 수건 안 쓰지? 이 수건 안 쓰지? 수건 안 써. 그거 쓸 일 없다. 걸레로도 안 쓴다, 이제. 자기야 이것도 박스 버려도 되지? 그래. 버리자. 너무 속 시원해. 자기야 이거 버려도 돼? 그건 버리지 마. 그거 버리지 마.
이거는 이제 버릴까? 이거 내 거야. 구분이 좀 되나요, 아내분하고? 예. 좀 많이 정리가 되네요. 자기야 저 바지 입는 거 봐줘. 안 입을 것 같다. 왜냐면 살이 쪘을 때 입은 거라. 검은 베레. 얘는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아, 이거는 버리는 거 힘들면 사진 찍고 버리래 자기야. 내 사진 찍어줄게. 얘는 박물관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모자 써봐. 내가 찍어줄게. 뭐야? 검은 베레, 검은 베레. 검은 베레. 그게 뭔데? 특전사 모르나? 응? 모자 하나만 자체만 찍어줄게. 이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삽시다. 자기 수영복 하나만 남기고 버릴 건데 이것만 놔두면 돼 자기는? 아, 그건 뭐야? 그건 자기 거잖아. 아 자기 이 수영복을 놔도 이게 더 최근 거야. 그래? 그래? 그거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산 거여서 오래됐어. 정리 많이 됐네. 자기야 이거 버려도 돼? 자기야 이거 버려도 돼? 자기야 이거 버려도 돼? 버려. 자기야 이거 좀 그만 사. 이제 너무 한 번에 많이 사버려서 또 대량으로 또 있어, 어딘가에.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아니거든. 시작이거든. 맨투맨유나 가을, 겨울에 있는 안에 티를 놔뒀고요. 네. 여기는 긴 외투 있잖아요. 네. 긴 거 둘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바지를 뺐어요. 예. 여기는 선생님 외투만 뒀고요. 네. 여기는 이제 문이 다 안 열리니까 덜 있는 정장이랑 골프류랑 바지걸이가 있던 거 썼거든요. 아, 이런 게 있었네요. 빈박스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이것도 있네요. 네, 이것도 사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버려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빠지면 남편분이 편할 수 있거든요. 발이 편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자재분에 작동살이 많잖아요. 네. 요거를 차라리 조금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엄청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네네. 필요할 때 여기서 꺼내도 되고 아닐 때도 좀 더 공간. 그러면 이게 빠지면 여기 저 네. 수틀이죠. 네네네. 재밌어? 가지고 놀아? 일로 와. 일로 와봐. 아빠가 줄게. 아빠 핸드폰 줄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딱 뭔가 맞게 들어. 그죠. 네. 여기에서 있으면 선생님 다리도 불편하니까 네네네. 차라리 이거를 필요할 때면 옆에서 꺼내 쓰시고 예. 네. 이 내용물을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네네네. 아까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따지면 여름 물놀이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특별히 넣을 게 없으면 겨울 관련된 거 넣어주세요. 아예 겨울 용품 같은 거, 뭐 장갑이나 모자나 액세서리 같은 거 그걸 여기 또 놓으면 좀 공통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흩어져 있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까 행거 치웠어요. 행거 안 쓰는 쪽이 낫다 싶어서. 네. 그리고 그 스탠드 다림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것도 사실 거의 안 쓴다 해서 네. 당근하면 되고. 네. 그럼 이 바닥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청소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 책상 밑에 수납장도 네. 사실 작동선이 있던 거를 빼고 여기 안에 넣었어요. 네. 네. 그럼 나와 있는 걸 일단 최소화는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옷장에 있던 잡동사니도 거의 다 치우고 필요한 것만 지금 얼추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넓어졌어. 짐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많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남편분도 위치 다 알죠? 선생님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이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남편분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옷장이 빈 거예요. 옷이 많지 않아서. 그럼 여기를 뭘 쓰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뭐 계절 이불이나 그런 거를 이쪽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 이불 같은 거 어디 보관해요? 아까 그 베란다 장에 거기에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한 공간에는 의류 같은 걸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이불을 빼서 여기 놔두면 거기다가 이제 습기에 덜 취약한 거를 빼는 방법이 있죠. 네.